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과 해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성립되고 효력을 발생하며 또 우리가 보통 계약을 성립할 때 계약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계약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보통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구두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 자체는 성립하는 것이고 또 효력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에 관해서 합의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거나 또는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을 특정을 했습니다. 또 중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또 가계약 후에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정식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라고 본 이런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가계약은 이건 정식계약이 아닌 그야말로 임시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계약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임시계약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나중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가계약은 무효이고 또 가계약금으로 준 것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일단 체결한 경우에도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해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단 계약은 성립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일방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도 마음대로 그냥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 민법 제565조를 보면은요, 해약금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제1항에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약을 하려고 한다면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또 당사자 일방이 아직 계약의 이행에 착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반대로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인 2배를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을 준 경우에는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 가지고 계약을 깨트리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건 바로 뭐냐면 매수자나 매도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말하자면 약속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금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후퇴하는 거, 해제하는 거죠. 말하자면 상대방으로부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서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를 당하게 되면 해제를 한 사람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자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항목이 어떤 거고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를 일일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일일이. 예를 든다면 매매대금이 3억 원인데 계약금을 3천만 원 하고 중도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서 계약금 3천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중도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판 매도자가 내용 증명으로 해약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계약금도 몰수하겠다. 계약금 3천만 원도 몰수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냥 3천만 원을 몰수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이렇게 몰수하려고 한다면 매수자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매도자로부터 해제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은 매도자가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정을 해약금 약정과는 달리 위약금 약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나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약금을 준 경우에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민법 565조 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해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당사자 일방이 이미 그 계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착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거고요. 또 그 당사자는 자기도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역시 이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서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해약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이행에 착수한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이행에 착수한다라는 건 계약상에 정한 의무의 이행이 자체를 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이제 전형적인 예가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에서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약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매계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해약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가격이 막 상승하는 시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이행에 착수해가지고 매도자가 자칫 잘못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해약을 하겠다고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기회를 봉쇄하고 소유권을 빨리 이렇게 취득하려고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매매 계약에서 이행해야 될 날짜, 이행기가 정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 전에 미리 땡겨가지고 이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매매대금의 중도금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미리 중도금이나 잔금을 그 이전에 땡겨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그 당사자 간에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이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어떤 특약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행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시가가 상승될 때 그 시가가 상승되는 것만 가지고는 매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 변경 요청의 어떤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행기 전에 이행의 착수가 허용돼서는 안 될 만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매수자는 얼마든지 이행기 전에 임의로다가 미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미리 이렇게 매수자가 땡겨가지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매도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자는 미리 지급하기 전에 자신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해서 또 이거는 악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려고 만든 거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매수자가 미리 땡겨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거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행적으로 계약금을 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사실은 계약금의 약정과는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정하고 하는 게 말하자면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도 보면은요, 계약금 없이 매도자의 채무를 매수자가 다 떠안고 사거나 또 매매 대금의 전부를 한꺼번에 주기로 하는 이런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계약금에 관한 우리가 약정, 즉 말하자면 계약금을 얼마로 하고 언제 어떻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거, 이러한 합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요, 매매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매계약서 하나만을 작성하고 여기다가 계약금에 관한 사항까지 같이 기재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게 두 개의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약서를 설령 하나로 작성하더라도요, 법적으로는 그 경우에는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통 계약 자체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약 중에는요, 이렇게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건네 주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법 아까 565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 계약은 계약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실제 계약금이 지급돼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법에서는 뭐 이제 보통 요물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인들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아리송한 이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이 일부 지급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해약과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원, 계약금을 3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매매계약에 관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우선 계약금을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일주일 이내에 주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수자가 이게 아무래도 조금 찜찜해요. 이거 좀 해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매수자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해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 건네줬는데 1천만 원만 자기가 포기하면 해약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금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지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약금 3천만 원 중에서 일부인 1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매수자는 실제로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대로 매도자는 실제로 받은 계약금의 100, 2배를 주는 것만으로는 해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실제 계약금을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3천만 원은 아니지만은 1천만 원은 줬으니까 1천만 원 준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 계약이 축소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아예 일부분에 대해서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실제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축소가 돼가지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 우선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계약금을 3천만 원으로 정한 건데 이거는 당사자가 합의한 의사에 배치게 되는 거죠. 합의에 반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실제로 주고받은 계약금이 아주 조금 소액인 경우에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포기하고 뭐 2배 물어주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이 다 지급돼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약금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3천만 원으로 정했는데 실제로 매수자가 그중에서 1천만 원만 준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 원만 포기하는 거 가지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면 그 매수자는 약정했던 계약금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준 1천만 원 이외에 나머지 2천만 원도 매도자에게 더 지급을 해야만 해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약의 성립과 해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조금 아리송한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